2020년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 청약 경쟁률 탑5에 든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택근무의 일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 안과 밖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올인빌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집,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불러일으킨 변화들, 월요일의 지식 맛집 월요지식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경기 과천시 가련동, 화성시 동탄 1동, 수원시 매교동,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 5군데는 2020 상반기 청약 경쟁률 상위 5위를 차지한 아파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올인빌 단지인데요. 올인빌은 올인빌리지의 줄임말로 마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집 근처 10분에서 15분 거리 내 쇼핑이나 취미활동, 교육, 휴식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아끼고 재택근무로 인해 집 밖을 벗어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집 안과 집 근처 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올인빌은 번잡한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주거공간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편의성 높은 주거 트렌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를 맞이한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더욱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문화가 사회에 팽배해 있었는데요. 그 문화가 사라지자 대형 평형에 대한 인기는 중소형 평형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존에 두세 개의 방이 딸린 중소형 평형은 3, 4인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확산하며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에 대해 대형 평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올인룸이라는 미래주거 키워드를 제시하며 여가생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방 4개가 넘는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비대면 강화로 인해 집의 필요 용량이 약 150% 증가하였다고 뒷받침하며 이전에 지어진 4인 가족 기준 30평대 평형 아파트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방에서 일과 쇼핑, 운동, 문화, 여가 등을 즐기는 맞는 공간으로 진화한 올인룸에서의 미래주거 생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 입주해 있는데요. 테크 공룡들이 서식하는 만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월세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재택근무 일상화를 선언하면서 사무실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며 전례 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줌퍼는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아파트 월세가 전년 대비 11.8%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재택근무로 인해 지리적 자유를 얻은 이들이 속속이 실리콘밸리를 떠나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 체제로 완전히 돌입하겠다고 밝힌 후 실리콘밸리 부동산 수요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데요.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어지자 비싼 집값의 도심이 아닌 비교적 저렴한 집값의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중 28%가 중심부를 벗어나 다른 곳에 살 의향이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택근무는 부동산 외에도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화상회의가 늘면서 상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반면에 하위 판매는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화상회의를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상위에만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녹음 중이기 때문에 상하이 모두 집콕 패션은 상하이 미스매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패션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민낯으로도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화상회의 메이크업 기능을 가진 앱 딩딩이 유행으로 번져 직장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샀습니다. 그래도 세수는 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용 프린터가 때 아닌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는 가정용 프린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터의 수요가 급증한 것은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홈스쿨링 시스템 기간이 연장되며 업무 서류 및 학습 자료를 출력할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재택근무는 50년 전 멀리서 일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텔레워크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고 1980년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대표작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를 통한 노동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고했습니다. 책에서 누구든 정보와 기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며 그곳을 지식근로자들의 전자 오두막이라고 불렀습니다.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 바람이 불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조직의 생산성 저하 등 불가피한 단점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지양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재택근무를 다시금 주목받게 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무공간 컨설팅 그룹인 리저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통해 매년 미국이 추가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5,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트위터에서는 지난 5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들은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2003년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 것처럼 2020년의 코로나19는 재택근무 환경이 선택 아닌 필수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일어날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재화와 서비스 교환을 비롯해 의료와 전기통신, 원격 교육 등 다양한 경제 분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삶의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월요주식회였습니다.